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9일 코멘트입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중국의 공안은 형사 구류기간이 만료가 되자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 축구대표팀 손준호 선수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한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의 중국인 에이전트도 같은 혐의로 구류 중입니다. 근데 한국 공항에서는 오늘도 아마 중국인들 내지는 조선족들, 영주권학번 조선족들이 택시를 불법으로 운행하면서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1인당 뭐 2만 원에서 3만 원씩 받고 불법 운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왜 단속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은 중국의 외무장관인 친강과 예정보다 긴 7시간이 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최근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또는 심지어 헤지펀드인 시타델까지도 미국의 증시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는데요. 시티는 연말까지 S&P가 현재 4,400 레벨에서 4,000 레벨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많은 회사들이 또 그렇지 않다, 강세로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AI라든지 이런 것들의 붐으로 인하여.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고 현재 강세와 약세와의 싸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AI 개발에 약간 중지를 해야 한다. 왜냐면 이게 지금 규제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파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디지털의 AI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뭐 자율주행에서도 사고도 많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경각심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사, 중국이 이 회사의 반도체를 쓰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중국의 시안에 있는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에 향후 몇 년 동안 43억 위안, 7,714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새로운 공장을 추가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죠. 미국은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주로 수출 많이 하는, 경상흑자 많이 나는 이런 나라들이죠.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상반기만 제하고는 매번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중국 방문했던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우발적인 충돌에 대비해서 안전장치인 가이드레일을 설치하자라고 제안했답니다. 또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인도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고 최소 10억 불, 1조 2,800억 원 정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의 모지 수상의 희망이죠. 인도에서의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미국과의 관계도 강화가 되었고 중국 외에도 공급망의 문제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모디 수상에게 국빈의 만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용광로 같은 폭염으로 북쪽에 있는 우타프라데시주에서는 최근 최소 34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60세 이상은 집에 있으라고 토요일날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전기차 회사인 윈페스트는 1분기의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40%가 하락을 했습니다. 순손실도 5억 9,800만 불, 7,654억 원이고요. 작년 동기에는 순손실이 4억 1,100만 불이었으니까 5,260억 원이었군요. 그러니까 손실 규모가 또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작년의 순손실은 21억 불, 2조 6,880억 원입니다. 지금 아무나, 정말 누구나 전기차 뛰어든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중국은 이제 홍콩의 투자가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기존까지 했던 홍콩 달러 외에도 위안화도 함께 거래할 수 있게끔 24개의 주식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 차이나 모바일 같은 큰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활동이 뜸하던 기후 활동가들, 이 두 명이 스웨덴에서 프랑스 출신인 인상파 모네 작품에 페인트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연행이 됐거든요. 그 사진도 저쪽 카페에는 첨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정유시설을 목표로 했던 드론을 쫓아냈다고 발표했고요.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속시키기 위한 회담을 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침 키우를 향해서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안보장관은 대만의 디지털 장관을 만났는데 이거는 영국의 전통적인 외교 원리를 어긴 것입니다. 영국은 표면상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만에도 대상을 두고 있어요. 근데 하급 장관들은 대만과의 회담도 하고 이렇게 미팅도 하지만 고위장관급 이런 고위장관급들은 대만과는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관례였는데 그걸 깬 거죠. 근데 이 안보장관은 2년 전에도 중국의 신장에 대해서 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거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토요일 날 러시아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에 가입하도록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가입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규정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달에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가맹국의 정상들이 만나거든요. 그 만나기 전에 나온 발표이기 때문에 뭔가 시사하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독일 수상은 독일을 방문한 중국의 리창 수상 총리를 베를린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중국의 국제적인 횡보라 그럴까요?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의 마지막 레코드에 있던 오래된 데모곡 중에서 존 로렌의 목소리를 추출해가지고 AI가 작곡을 한 노래를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만든 작품만 그래미의 수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지난 4월에 발목 수술했죠. 그리고 지금 회복 중이기 때문에 올해 브리티시 오픈도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메이저 골프 대회 총 15번을 우승한 타이거 우즈는 올해 마스터스 대회를 기권했죠. 그리고 바로 또 발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타이거 우즈의 시기는 저문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있었던 피지컬 배그의 2부가 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엔 좀 더 큰 규격의 세트장도 만들고 촬영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언제 방송할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17일과 18일 날 오후에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9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브루노 마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갔다는 거죠. 잠실에 또 뭐 BTS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잠실이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날씨가 되게 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즐거운 월요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